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개체 무결성 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개체 무결성 제약은 왜냐면 주키 값은 유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공값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후보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후보키하고 이제 그 대리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레코드가 속성이 A 속성, B, C, D, E, F가 있는데 만약에 A하고 B 속성이 예를 들어서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도 주키가 될 수도 있고 B도 주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속성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후보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주키가 될 수 있다 가정하면 주키가 될 수 있다는 건 뭐죠?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A, B, C가 후보키가 되고 그 중에서 A가 주키가 되면은 B, C는 뭐가 됩니까? 대리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키와 그 다음에 뭐죠? 주키가 합하면 그것이 뭐죠? 후보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키로 선정되지 않는 무슨 키? 후보키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리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결성 제약에서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영역제약이라는 거예요. 영역제약. 영역제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 데이터의 이 속성의 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허용되는 속성에 허용되는 값에 대한 뭐죠? 규칙,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YY MMDD/9999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데 YY라는 게 뭐죠? 연도란 뜻이고 MM은 월이란 뜻이고 DD는 뭐예요? 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9999가 뭐냐면 숫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6자리가 있고 뒤에 7자리가 있는데 뒤에 7자리는 뭐죠? 숫자고 앞에 2자리는 연도를 표시하고 가운데 2자리는 월, 마지막 2자리는 일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은 어떻게 되죠? 1부터 31까지 정수가 들어오고 MM은 뭐가 들어옵니까? 1부터 12, 12까지 정수만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MM을 13으로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영역 제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조 무결성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참조 무결성 제약. 참조 무결성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만들 때 서로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의 터플 간에 뭐를 유지한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시되는 제약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 한번 48쪽을 펴보세요. 48쪽 그림 2-3을 보세요. 48쪽 그림 2-3. 보면 이제 교수 테이블이 있고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교수 테이블은 교수 번호, 교수 이름, 전공. 학생 테이블은 학번, 학생 이름, 학과, 지도 교수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서로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101번 학생, 심순보 학생이죠, 경영학과. 지도교수가 누굽니까? 1번이에요. 그런데 학생 테이블만 보면은 심순보 학생의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순보 학생의 지도교수가 1번이니까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1번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교수 테이블에 가서 1번 교수가 이정태 교수이고 정보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교수 테이블하고 학생 테이블은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 테이블은 교수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참조해요. 참조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교수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에 어떻게 되죠? 참조되죠. 교수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에 참조됩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은 참조하는 테이블이고 교수 테이블은 참조되는 테이블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뭐가 유지돼야 된다?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 테이블에서 심순보 학생 테이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테이블에 4명이 있죠.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냐면은 홍길동이에요. 경영학과 학생이에요. 그리고 지도교수 번호를 5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 테이블만 보면은 105번 홍길동 경영학과 지도교수 5번. 그거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을 보면.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죠? 5번이란 지도교수 번호를 가지고 교수 테이블에 가봤더니 5번 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조 무결성 제약에 위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건 언제 생기냐면요. 외부 키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외부 키. 외부 키에 대해서 배웠죠. 외부 키는 뭐냐면 내 테이블에서는 키 값이 아닌데 다른 테이블에서 키 값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부 키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부 키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쪽 49쪽에 페이지 49쪽에 그림 2-4를 보면은 교수 테이블하고 학생 테이블이 이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학생 테이블이 보면은 학생 테이블에 지도교수 번호가 교수 테이블의 주키로 작용을 하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부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키는 실선으로 긋지만은 우리가 외부 키는 뭐죠?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지도교수 번호는 뭐죠?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의 지도교수 번호는 교수 테이블의 뭐죠? 주키가 될 수가 있고 이럴 때 뭐가 생길 수가 있다? 참조 무결성 제약의 위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면요. 참조 무결성 제약은 언제 생기냐면요. 2가지 경우에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차 참조키 사례를 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먼저 외부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그죠? 외부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 비주키가 다른 관계의 주키가 될 경우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외부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교차 참조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림 2-5를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요. 49쪽. 49쪽 밑에 그림 2-5를 보시면은 주문 관계 테이블이 3개 나오죠. 부품 테이블, 공급자 테이블, 주문 테이블. 주문 테이블 같은 경우는 부품 번호, 공급자 번호, 주문량 3개가 있는데 부품 번호하고 공급자 번호가 어떻게 되죠? 합성키입니다. 키값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키라고 하는데 합성키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주문 테이블에 합성키가 부품 번호하고 공급자 번호인데 부품 번호가 부품 테이블의 키값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 번호가 공급자 테이블의 키값이 되죠. 외부 키가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차 참조 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차 참조 키는 언제 생깁니까? 합성 키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키랑 교차 참조 키랑 좀 유사한 개념인데 만약에 합성 키의 일부분이 다른 관계의 주키가 됐을 때는 우리가 교차 참조 키라고 얘기를 하고 주키가 아닌 것이 다른 관계의 주키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키라고 한다.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들 외부 키하고 교차 참조 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림 2-4 49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림 2-5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뭐냐면 참조 무결성 제약이랑 아까 설명을 했는데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삽입할 때, 삭제할 때, 갱신할 때 이 참조 무결성 제약의 어떤 위배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삽입할 때 같은 경우는 삽입이라는 얘기는 뭐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하는 관계의 터플을 삽입할 때 발생을 합니다. 잘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여러분들 그림 한번 2-3을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죠? 예. 48쪽 2-3을 보세요. 지금 교수하고 학생 테이블은 서로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죠. 학생 테이블은 교수 테이블을 참조하고 교수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을 참조됩니다. 그죠? 그런데 삽입의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요. 참조하는 테이블, 즉 학생 테이블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할 때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조금 전에 105번 새로운 학생 홍길동이 들어왔어요. 105번 홍길동 학생 경영학과 지도교수를 예를 들어서 4번으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홍길동 지도교수 4번이라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 자체는 학생 테이블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죠? 학생 테이블을 교수 테이블과 참조할 때 4번이란 지도교수는 교수 테이블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조하는 관계에서 터플을 삽입할 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참조되는 관계에서 왜 안 생기냐? 예를 들어서 교수 입장에서 새로운 홍길동이라는 교수가 4번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되죠? 학생에서 지도교수 4번을 선택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삽입할 때는 참조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또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관계에서 우리 삭제할 때 볼까요? 삭제하는 거는 언제 생기냐? 참조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참조되는 관계. 예를 들어 봅시다. 3번에 박준서 교수가 그림 2-3회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48쪽이죠. 3번에 박준서 교수가 학교를 관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삭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교수 테이블에서 박준서 교수를 삭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삭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참조하는 테이블 뭐죠? 3번 지도교수를 가지고 있는 김종철 학생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조되는 관계의 터플을 삭제할 때, 즉 박준서 교수를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참조하는 관계에서 터플을 삭제할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04번 학생 테이블에서 104번 홍신희 학생을 우리가 삭제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가 않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삭제할 때는 참조하는 관계에서 터플을 삭제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참조되는 관계, 즉 교수 테이블이죠. 참조되는 관계의 터플을 삭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삭제하고 삽입하고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갱신할 때는 이러한 관계에 모두 다 규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삭제하고 삽입할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조 무결성 제약에 위배가 됐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그 다음 장에 소개가 하고 있죠. 삽입할 때는 외부 키 값을 뭐죠? 공값화 시키는 거예요. 공값화. 그림 2-6을 봅시다. 몇 쪽이죠? 그림 2-6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페이지 51쪽이죠. 페이지 51쪽. 105번 이영철 학생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도교수를 예를 들어서 5번으로 해놨다.
혹은 4번으로 해놨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럴 경우는 뭐죠? 지도교수 값을 4번, 5번으로 하지 않고 널 값으로 그냥 공값화할 경우에는 이러한 삽입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뭐 1번, 2번, 3번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뭐죠? 그 삽입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삽입할 때는 참조하는 관계죠. 삽입할 때는 참조하는 그러한 터플의 지도교수 값을 외부 키 값을 우리가 널 값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아까 어떤 경우가 생겼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 지도교수가 교수가 한 명이 뭐예요? 없었을 때 그러니까 뭐죠? 없다라는 얘기 그 회사를 관뒀을 때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일 수가 있어요. 삭제 금지, 공값화, 참조 삭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삭제 금지는 이런 거예요. 삭제 금지. 예를 들어서 박준서 교수가 학교를 관둔다. 그럴 때 박준서 교수가 관두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김종철 학생의 문제가 생기죠. 그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박준서 교수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삭제 금지예요. 삭제 금지. 이 박준서 교수를 삭제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김종철 학생 지도교수 번호가 문제가 생기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은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삭제 금지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공값화 시키는 거예요. 공값화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1번 이정태 교수가 회사 학교를 관뒀다. 그러면은 이정태 교수의 지도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 심순보 학생하고 이명식 학생이거든요. 그럴 때 1번을 만약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위배가 되는 거죠. 1번이 없는데 1번이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죠? 이걸 공값화 시키는 거예요. 공값화 시키는 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키값을 공값화 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는 지도교수 번호는 키값이 아니니까 값을 공값화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죠? 공값화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참조 삭제하는 거예요. 참조 삭제. 참조 삭제라는 건 뭐냐면, 자, 1번 이정태 교수가 학교를 관두면은 1번 이정태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고 있는 심순보 학생, 이명식 학생한테 가서 당신들 지도교수가 학교를 관뒀으니까 당신들도 학교를 관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학교를 관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조 무결성에 문제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삭제 금지할 수 있는 삭제할 때 참조 무결성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참조 삭제, 공값화, 삭제 금지, 그 다음에 공값화, 참조 삭제. 삭제 금지는 어떻게 되죠? 그 교수를 내보내지 않는 거죠. 공값화는 그 지도교수 값을 널값화 시키는 거고, 참조 삭제라는 건 뭐냐면 그 교수가 학교를 관뒀을 때 그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같이 학교를 관두는 거. 그죠? 그 세 가지인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뭐가 돼 있냐? 두 번째 거. 공값화 시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결성 제약에 대해서 특히 참조 무결성 제약 약간 혼동되는 그런 값이거든요. 혼동되는 규칙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장 그 세 번째 관계 대수어 해석어 요거는 너무 복잡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2장은 그 뭐죠? 무결성 제약 거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장 다음 장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정규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알기 위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 정규화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그 정규화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 정규화 이론이라는 것이 그 함수적 종속성에 의해서 정규화 이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적 종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규화 이론하고 함수적 종속성이 결국 뭐냐면 함수적 종속성을 이용을 해서 정규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론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1차, 2차, 3차 정규형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관계의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정규화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죠. 정규화의 개념. 처음에 정규화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너무 어렵죠, 그죠? 구조화의 관계를 만든다, 이죠. 그래서 구조화된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구조화된 관계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삽입, 삭제, 갱신이 이루어질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삽입, 삭제,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변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변화시킬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삽입, 삭제, 갱신이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변화를 주는 건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잘못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교라는 얘기는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비구조화된 관계, 즉 삽입, 삭제, 갱신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관계를 우리가 비구조화된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구조화된 관계를 구조화된 관계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규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언제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72쪽 한번 펴보세요. 72쪽 그림 3-1을 보면서 삽입과 삭제와 갱신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3-1을 보면요. 72쪽이죠. 72쪽에 그림 3-1을 보면은 수강 과목의 관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요.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가에 관련되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속성이 3개가 있죠. 학번, 과목번호, 과목 이름 3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 3-2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키 값이 이거는 합성 속성입니다. 합성 속성. 합성 속성이란 얘기는 학번 하나로 유일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우리가 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6과목, 7과목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번을 가지고 우리가 그 테이블을 만들면은 한 사람이 6개 과목을 신청한다 그러면 6개가 학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이 보장이 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번과 과목번호 2개를 합성기로서 우리가 식별자 속성, 키 값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강과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테이블에서 그러면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기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먼저 삽입할 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강 신청할 때는 언제 하냐면은 여러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하죠. 방학이 끝날 때 개강하기 바로 전주부터 이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만은 과목 개설은 언제 이루어지죠? 그 전 학기 말에 그 과목이 개설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학년도 1학기 과목은 19학년도 2학기 마지막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쯤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과목을 하나 만들었다 가정을 하면 새로운 과목을 이 수강 과목 테이블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집어넣을 수가 없냐면은 그때는 12월 달에는 아무도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번이 어떻게 되죠? 공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배웠죠? 식별자 속성은 합성 식별자 속성은 반드시 공값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강생이 없는 새로운 과목의 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목을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삭제할 때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림 3-1을 보면은 경영의 이해라는 것을 0619-143 학생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을 그 사람 한 명만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강생이 한 명만 있는 과목이 경영의 이해예요. 그런데 그 과목을 이 학생이 어떻게 됐죠? 철회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위에서 두 번째 레코드가 0619-143 BB201 경영의 이해 요 관련된 레코드가 어떻게 되죠? 삭제가 되겠죠. 삭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되면은 그 레코드가 삭제가 됨과 동시에 경영의 이해가 과목 번호가 BB201이라는 정보도 같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어떤 과목을 하나의 레코드를 삭제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죠? 비구조화된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갱신할 때 문제점을 볼까요? 갱신할 때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이 신청을 했죠. 0619-046 그 다음에 0619-272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뭐 10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정보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과목명을 바꿨어요.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명의 수강 신청을 했으면은 10명의 그 과목 이름을 다 바꿔줘야 되죠.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10명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9명만 바꾸고 한 명이 저 뒤에 있어가지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이터를 갱신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3-1을 보면은 수강 과목 관계라는 그 테이블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뭐죠? 구조화된 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구조화된 관계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교화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조화된 관계로 만드느냐? 여러분들 그 다음 장 페이지 74쪽 그림 3-2를 보세요. 그림 3-2를 보면은 그 그림 3-1의 테이블을 3-2로 두 개로 어떻게 되죠? 분리해 놓은 거예요. 두 개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면은 아까 있었던 삽입이라든가 삭제라든가 갱신의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됩니다. 즉 삽입할 때는 새로운 과목,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수강생이 없는 새로운 과목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과목 테이블에. 그죠? 그리고 또 한 명만 수강생이 한 명인 과목을 삭제해더라도 예를 들어서 BB201을 삭제해더라도 과목 그 이름하고 과목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강 테이블에
두 번째 거만 삭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갱신할 때도 BB203 과목 테이블에서 BB203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정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기만 하면은, 하나만 바꾸면은 수강 과목 그 수강 테이블에서 많은 학생이 BB203을 수강 신청을 해도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 3-1이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림 3-2로 분리로 테이블을 분리했을 때 삽입 삭제 갱신의 문제점이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관계를 만들면은 하나의 테이블이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조화된 관계로 만들었을 경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